제가 수학탐정이 동호회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 수학공부법에 관해서 답지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들이 여러 개가 달렸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했던 답변들을 제가 프린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못 푸는 문제 답지 보고 유형을 외워도 될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TV를 봐도 혹은 강성태님 아시죠? 공부의 신. 공부의 신님이 어떤 분을 데리고 나와서 하는 말을 자주 들어봐도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메가스터디의 저 강사님의 말씀을 들어봐도 답지를 외우는 것도 하나의 공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외우는 것이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암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암기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주의사항만 지킨다면 암기도 하나의 공부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다 힘들면 잠깐 이 방법을 이용하시고 주의사항 요약을 하였습니다. 제가 꼼수 방법 중에 하나이므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암기했던 모든 수학 문제가 이해해서 답지에 도움 없이 풀리는지 반드시 확인을 한다면 괜찮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이 확인하는 절차가 없거나 생략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지를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하다는 답변이 돌아왔고요. 자, 그리고 다음 사례입니다. 문제가 안 풀리면 답지를 한번 읽고 나서 다시 풀곤 하는데 괜찮은가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다다를 때까지는 답지를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답지를 보고 나서 알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드시 백지 상태에서 풀리는지 확인하시고 잘 안 풀리거나 버벅된다면 몇 번이고 반복을 해서라도 유창하게 풀어낼 때까지 연습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꼭 수학 문제 풀 때마다 틀릴 것 같은데도 막무가내로 풀다가 결국엔 다 틀리네요. 그래서 자꾸 답지 보는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답지를 봐서 안 좋은 버릇이 생긴 게 아니라 답안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이 장착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은 답지를 거의 안 봐야 좋은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답안지 일부 힌트만 보듯이 쪼듯이 공부해야 하는 학생이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생각을 충분히 한 후에 풀이 점검용으로 활용해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또 댓글 남겨주시면 상담해 드릴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은 대학생인가 봐요. 교수님이 보여주는 정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직접 다른 정명 방법을 이용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꾸 같은 정명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셔서 너무 힘든데 이걸 다 외워야 하는지 고민이에요. 제가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주는 대부분의 정명은 공식적인 언어로 된 정명이므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선 익히세요. 그리고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언어를 필수적으로 익히려는 노력을 하시되 이해하는 과정은 나만의 언어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약을 하자면은 이해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신의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되 공식적인 언어를 꼭 알아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 학생 보겠습니다. 제가 수학 문제집을 풀 때 3번까지 풀어보고 반복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보고 풀이 방식이 생각 안 나면 바로 답지를 봐요. 보통 답지 보고 오답을 하는데요. 바로 답지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3번까지 풀어보는 게 좋을까요? 심화 문제집, 그러니까 이게 3번 풀어본다는 게 최대 3번 안 풀리면 또 좀 있다가 또 다시 생각을 해보고 또 시간 지난 다음에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심화 문제처럼 풀이 방식 1도 생각 안 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전문적답을 드린 게 있습니다.
자, 정답이 사실은 제 유튜브 그 링크를 시켜드렸는데요. 이 학생한테는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학생님 마음 가시는 대로, 학생 마음 가시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사실 답을 봐야 하는지 조금 더 고민을 봐야 하는지는 강사마다 다른 말을 하고 있고 학생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 구분하는 요령을 제가 알려드리면 내가 생각을 아무리 해도 별 이득이 없다 싶으면은 바로 답을 보는 겁니다. 이게 구분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여러 번 풀었고 답지를 하도 많이 봐서 익숙해진 문제가 있다면 그땐 답안지를 보기 전에 신중해야 맞습니다. 자, 결론은 내가 모르는 게 많다면 답지를 빨리 보시고 내가 답안지를 본 횟수도 많고 반복을 많이 했다면 답지 보기 전에 한번 신중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쌓은 지식도 많고 이거는 전에 내가 답을 보고 많이 해결을 했다면 이제는 답을 안 보고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제가 댓글을 아직 안 달았는데 사연을 소개해 드리면 나만의 풀이법이 있어도 답안지의 정석 풀이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정문정답 드립니다. Yes입니다. 나만의 풀이법을 물론 쉽고 괜찮아요. 하지만 왜 답안지의 정석풀이를 익히라고 하냐면은 수학 공부할 때 그 정석풀이는 다른 문제풀이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쳐요. 그런데 나만의 풀이법이 답안지의 그 정석풀이랑 일치한다면은 굳이 뭐 답안지를 안 봐도 되지만 답안지를 보기 전까지는 일치하지 않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답안지의 풀이가 내 풀이랑 다른 게 있다면 왜 답안지는 저렇게 풀었을까? 이걸 수학에서 비판적인 사고력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도 있고 그리고 그 답안지의 풀이가 보통은 공식적인 언어로 적혀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꼭 익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첨언을 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제가 경상도 출신인데요. 수구력 하면은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물론 경상도 분이라면 금방 알아들으시겠지만 엎드려 이런 말이거든요. 자신만의 그 품풀이가 되게 좋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좋은 풀이 중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왜 3000%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 상황에만 특이하게 적용이 되고 그게 조건이 바뀌는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빠른 풀이 말고 공식적인 그 풀이를 왜 안 한 거냐면은 우리가 말을 표준어를 정하잖아요. 전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표준어를 배우는 이유가 전 국민이 다 알아듣는 그거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뜻이 잘 통하는 기가 막힌 사투리로 그게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표준어를 배우듯이 수학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신만의 풀이 말고 공식적인 언어로 된 언어, 그래서 그 정석풀이를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